나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봐왔다. 그중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천사 같았던 사람도 있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다고 소문난 사람도 있었다. 언제나 웃는 얼굴이고 늘 먼저 손을 내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줬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찬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지쳐갔다는 거야. 처음엔 감사하다던 사람들이 나중엔 피곤해했다. 고맙다던 사람들이 어느새 짐스러워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여전히 착한 사람인데 말이다. 그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할 것이다. 친절한 사람이 나쁠 리 없잖아 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친절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진심인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어떤 의도로 친절을 베푸느냐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사람을 직접 만났다. 그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말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돈도 빌려주고 일도 도와주고 늦은 밤에도 달려왔다. 나는 그때 정말 고마웠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 작은 부탁을 거절하자 그는 말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 의견을 말하자 그는 불편해했다.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럴 수 있어?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친절은 투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왜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나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업을 하며 협상을 하며 함께 길을 걸으며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봤다. 가난한 사람도 만났고 부자도 만났다. 정직한 사람도 만났고 교활한 사람도 만났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이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악당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악당은 우리가 경계한다. 그 사람이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경계심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천사 가면을 쓴 사람에게는 우리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든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처음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커피 한 잔, 작은 선물, 친절한 말 한마디. 그게 쌓이고 쌓여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된다. 정작 당신은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하다. 그들은 항상 희생하는 척한다. 항상 이해하는 척한다. 괜찮아. 내가 할게.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해해. 이런 말을 달고 산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 그 대가는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청구된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 먼저 도와주고 아낌없이 베풀고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 회의 때도 항상 내 편을 들어줬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았다. 그 사람이 베푼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그의 의견에 반대하자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어? 그때 깨달았다. 그의 친절은 조건부였다는 것을. 내가 그의 말을 들을 때만 유효한 친절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래도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다.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도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조건 없는 도움과 조건 있는 도움. 진짜 좋은 사람은 전자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후자다. 그 차이를 모르면 당신은 평생 이용당하며 살게 된다. 고마워해야 할지 화내야 할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워한다. 그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거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통제하는 것.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코스프레를 하는 걸까? 왜 굳이 좋은 사람인 척하며 사는 걸까?
그냥 솔직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 나는 수십 년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이것이다. 사람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이익이다. 첫째, 그들은 당신에게 빚을 지우기 위해서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작은 호의를 베푼다. 커피 한 잔 사주고 작은 선물을 하고 친절한 말을 건넨다. 이거 별거 아닌데 받아. 부담 갖지 마. 그냥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 호의를 받고 나면 왜인지 마음이 불편하다. 기분 좋아야 할 텐데 오히려 무언가 걸린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빚을 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호의를 뿌린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린다. 당신이 그 호의를 잊을 만하면 그들은 수확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낸다. 당신이 거절하려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그때의 친절은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당신도 모르게 도장을 찍은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 이런 경험을 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먼저 나서서 도와줬다.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내 어려움을 들어줬다. 심지어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일까지 알아서 해줬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다. 이런 동료가 있다는 게 든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다. 그가 도와줄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빚진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의 부탁을 한번 거절했을 때 그는 돌변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밤새워가며 도와줬을 때는 언제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투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투자금을 이자까지 붙여서 회수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투자에 대해 말이다. 둘째,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건 더 교묘하다. 빚을 지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통제다. 왜냐하면 당신은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경계를 푼다. 비밀을 털어놓고 약점을 보이고 의존하게 된다. 이 사람은 날 이해해줘. 이 사람한테는 다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들의 손바닥 위에 올라간 것.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 처음엔 다정하게 다가와 모든 것을 들어준다. 당신의 고민,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꿈까지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 절대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 하지만 그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의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순간 그는 변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하는 거야? 내가 네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럴 수 있어? 때로는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는다. 그냥 암시만 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통제다. 친절이라는 이름의 올가미를 당신 목에 걸어두고 서서히 조이는 거야. 당신은 도망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올가미는 당신 스스로 목에 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평판을 쌓기 위해서다. 이게 가장 역겹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든다. 당신은 그들의 선행을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숨어서 선행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친절에는 항상 관객이 있다. SNS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랑한다. 내가 어제 누구 도와줬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들은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거야. 당신은 그들의 착한 사람 이미지를 만드는 소품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차갑다. 회의실에서는 당신 편을 들어주지만 둘이 있을 때는 무시한다. 사람들 앞에서는 격려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한다. 당신이 진짜로 어려울 때, 정말로 손을 내밀어야 할 때 그들은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박수 쳐줄 관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언론이 올 때는 앞장서서 선행을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관심도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는 직원들에게 잘해주지만 뒤에서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행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수단. 그래서 그들의 선행에는 늘 계산이 있다.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걸 하면 내 평판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계산 말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답은 간단하다. 시간을 두고 관찰해라. 진짜 좋은 사람은 일관된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은 호의를 무기로 쓰지 않으며 당신이 거절해도 화내지 않는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존중한다. 그래? 그럼 혼자 해봐.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도움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절은 그들의 계획을 망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빚을 지워야 하는데 당신이 거절하면 그게 불가능해진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관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와 아닐 때의 친절이 천지 차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버린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가난할 때도 만났고 성공한 후에도 만났다. 그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차이는 명확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망했을 때도 곁에 있었다. 내가 돈이 없을 때도 힘이 없을 때도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그들은 있었다.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어줬다. 그게 전부였다. 반대로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던 사람들은 내가 어려워지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끊고 모르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다시 좋은 사람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말이다. 그때 깨달았다. 친절이 습관인 사람과 친절이 전략인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전자는 일관되지만 후자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전자는 조건이 없지만 후자는 항상 대가를 바란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을 알아두면 당신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그들은 당신의 거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부담 갖지 마. 우리 사이잖아. 이거 받아. 거절하면 서운해. 이런 말로 당신의 거절을 무력화시킨다. 당신이 정말 괜찮아요라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리고 그 호의가 쌓이고 쌓여 어느새 당신은 그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 된다. 정작 당신은 그 호의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심지어 처음부터 거절했는데도 말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 그들은 거절을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선의로 하는 건데 왜 거절해? 내 호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거절은 그들의 계획을 망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빚을 지워야 하는데 당신이 거절하면 그 계획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도움을 주려고 했다. 내가 해줄게. 내가 알아볼게. 처음에는 고마웠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어느 날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표정이 확 변했다. 내가 선의로 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그때 알았다. 그의 호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것을.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과시한다. 나 너 때문에 밤새 일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 이거 하느라 약속도 다 취소했어.
그들의 입에서는 늘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흘러나온다. 심지어 당신이 부탁하지도 않은 일까지 알아서 해놓고는 그 고생을 떠벌린다. 내가 네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다 했어.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 마치 당신이 그 고생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감정적 협박이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 당신을 묶어두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뭘 해줄 거야. 이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떠벌리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돕고 조용히 물러난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이렇게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을 마치 훈장처럼 내건다. 그리고 그 훈장으로 당신을 압박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봤다. 자기가 한 일을 10배로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1시간 도와줬으면서 밤새 도와줬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은 투자고 그 투자 금액을 부풀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세 번째,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만든다. 당신이 잘 되면 그들은 말한다. 내가 그때 도와줘서 네가 성공한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넌 못했을 거야. 당신의 노력, 당신의 땀, 당신이 견딘 고통은 모두 지워지고 오직 그들의 도움만 남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착취다. 당신의 성과를 가로채는 거다. 그것도 당신이 성공한 후에 말이다.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 있었나? 당신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때는 누가 옆에 있었나? 하지만 그들은 상관없다. 당신이 성공하면 그때 나타나서 자기 공을 주장한다. 내가 그때 조언해줬잖아.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마치 당신의 성공에 자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말한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내가 작은 성공을 거두자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내가 정주영을 키웠어. 내가 없었으면 정주영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겠어. 하지만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옆에서 몇 마디 조언을 했을 뿐이었다. 그것도 내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가 알아서 한 거였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기가 내 스승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때 배웠다. 진짜 도움을 준 사람은 조용하고 가짜 도움을 준 사람은 시끄럽다는 것을. 진짜 스승은 제자의 성공을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제자가 스스로 해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짜 스승은 제자의 성공을 자기 업적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속을까? 우리가 바보라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이유로는 간단하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우리는 반갑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면 우리는 감동한다. 특히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 순간 우리는 판단을 멈춘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결론 내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는 게 미안하고 의심하는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판단을 포기한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정말 고마웠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이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약할 때를 노린 거였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처음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본성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고 이해관계가 걸려야 보인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다. 아니, 좋은 사람인 척 하기는 쉽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다. 그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무엇을 얻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 잃을 때를 봐야 한다. 사람이 이익을 볼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손해를 볼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위기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진짜 모습이고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동료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때는
곁에 있다. 당신이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천사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질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아니,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약점을 들고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거리로 만든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 꼴이 됐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듣더니 결국 망했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들에게 당신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용할 소재다. 당신이 성공하면 자기 공으로 만들고 당신이 실패하면 자기가 옳았다는 증거로 쓴다. 어떻게 되든 그들은 이긴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한다. 누가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고 누가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진짜 좋은 사람은 조용하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떠벌리지 않는다. SNS에 올리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도 않는다. 그냥 한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절을 존중하며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당신이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알았어. 그럼 혼자 해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진짜로 기다린다. 당신이 연락할 때까지 재촉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 반면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시끄럽다. 정말 시끄럽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계속 증명하려 한다. SNS에는 그들의 선행이 가득하다. 오늘 누구 도와줬어요? 힘든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이런 게시물이 넘친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자신의 희생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내가 어제 누구 밤새 도와줬어. 나 요즘 남 도와주느라 너무 바빠. 마치 자기 선행을 광고하는 것 같다. 나는 평생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말은 쉽다. 누구나 좋은 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준다. 당신에게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해라. 너무 친절한 건 이상한 거다.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다. 만약 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났다. 처음 만났는데 너무 친절했다.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다 해줬다. 처음에는 고마웠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다.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시간이 지나니 그 이유가 보였다.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인맥이 필요했던 거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나한테 투자한 거였다. 당신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다. 진짜 친절은 상대의 의사를 존중한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하고 물러난다. 하지만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당신이 거절해도 계속 밀어붙인다. 아니야, 내가 할게. 사양하지 마. 이거 받지 않으면 나 서운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의사를 무시한다. 강요된 호의는 친절이 아니라 폭력이다. 당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폭력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폭력이다.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진짜 선행은 조용히 이루어진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가짜 선행은 나팔을 불며 이루어진다. 내가 선행했어요.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카메라 앞에서는 천사고 카메라 뒤에서는 악마인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혼자 있을 때는 차가운 사람들. 그들의 선행은 진심이 아니라 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신이 어려울 때 어디 있었는지를 봐라.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바닥에 있을 때도 곁에 있다. 하지만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싸워야 하나? 비난해야 하나?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첫째, 거리를 둬라.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은 결국 손해를 본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해야 한다.
내가 빚진 건 아닐까? 내가 뭘 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정작 당신의 일은 뒷전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판단을 흐린다. 당신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해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인사는 하되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다.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과 많이 만났다.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 그때 나는 조용히 거리를 뒀다.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뿐이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싸우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멀어진 것 뿐이니까. 둘째, 빚을 지지 마라. 그들이 호의를 베풀려 할 때 단호히 거절해라.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라. 처음에는 서운해 할 수 있다. 내가 선의로 하는 건데 왜 거절해? 이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다. 받은 것이 없으면 갚을 것도 없다. 빚이 없으면 요구도 없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 원칙을 지켰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호의는 절대 받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호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당장은 공짜처럼 보여도 결국 갚아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갚음이 호의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안다. 예민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라는 걸. 지금 조금 불편해도 나중에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걸. 셋째,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게 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흔들리지 마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도 아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일 뿐이다. 세상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세상은 결과를 본다. 당신이 무엇을 이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다. 그러니 남의 평가보다 내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나도 수없이 비난받았다. 정주영은 냉정하다. 정주영은 인정이 없다. 정주영은 이용만 하고 버린다. 이런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 비난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도왔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줬다. 하지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한테 빚을 지우려는 사람은 거절했을 뿐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난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당신을 위했고 누가 자기 자신을 위했는지. 그러니 지금 당장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 없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면 허전할까? 외로울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가짜를 버려야 진짜가 들어온다. 이건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다. 당신의 인생에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당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다. 그 자리를 가짜가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는 들어올 수 없다. 당신이 가짜 친절에 속아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진짜 좋은 사람들은 지나쳐간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리가 이미 가짜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짜와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고 진짜는 당신이 바쁜 걸 보고 지나간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실수를 했다. 가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내가 뭔가 줄 때만 나타났고 내가 어려울 때는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붙잡았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평생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결단했다. 가짜를 정리하기로.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연락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에 진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은 간단하다. 먼저 당신이 진짜가 되는 거다. 이게 핵심이다. 진짜를 만나고 싶으면 당신부터 진짜가 돼야 한다. 가짜가 가짜를 끌어들이고 진짜가 진짜를 끌어들인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라. 도움을 주면서 나중에 뭘 받을까 계산하지 마라. 그냥 도와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라. 그게 진짜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올바르게 행동해라. 카메라가 없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때도 올바르게 행동해라. SNS에 올리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해라. 받은 호의를 무기로 쓰지 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면 잊어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호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같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인다. 진짜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본다. 그들은 당신이 진짜라는 걸 느낀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서 다가온다. 인생은 거울과 같다. 당신이 가짜 친절을 베풀면 가짜 친절이 돌아오고, 당신이 진심을 주면 진심이 돌아온다. 당신이 계산하며 살면 계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당신이 진심으로 살면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계산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냉정하다고 했다. 이용만 하고 버린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는 내가 아낌없이 줬다는 것을. 내가 거절한 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다. 나한테 빚을 지우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거절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날 비난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결과 내 곁에는 진짜 동료들이 남았다. 힘들 때 함께 있어준 사람, 내가 가난할 때도 곁에 있던 사람, 성공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성공을 기뻐해준 사람들. 그들은 내가 망할 때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힘이었다. 그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자산이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귀한 자산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계속 속아 살 것인가? 아니면 눈을 뜨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며 살 것인가? 쉬운 길은 속아 사는 거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누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것. 거절하지 않고 호의를 다 받아들이고 빚을 지는 것. 그게 쉽다.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거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당신의 시간으로 온다. 가짜 사람들과 보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한 몇 년, 몇십 년이 당신 인생에서 사라진다. 그 대가는 당신의 에너지로 온다. 가짜 사람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고 늘 계산하고 늘 피곤하다. 그렇게 당신의 에너지가 바닥난다. 그 대가는 당신의 상처로 온다. 가짜 사람들은 결국 당신을 배신한다.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떠난다. 그리고 그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 어려운 길은 구분하며 사는 거다. 의심하고 검증하고 거리를 두는 것. 누가 친절하게 다가와도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 쉽게 믿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생각해야 하니까, 판단해야 하니까, 때로는 거절해야 하니까, 때로는 혼자 있어야 하니까.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다.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까다로워? 너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이럴 수 있다.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진짜 혼자인 것보다 가짜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외롭다는 것을. 가짜 친구 1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낫다는 것을. 가짜 위로 100마디보다 진짜 위로 한마디가 더 따뜻하다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 이 선택을 했다. 구분하며 살기로, 쉽게 믿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사람들은 내가 냉정하다고 했다. 차갑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결과 내 곁에 진짜 사람들만 남았다. 그들과 함께 나는 현대건설을 세웠다. 그들과 함께 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운명이 된다. 오늘 당신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오늘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오늘 당신이 누구의 호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당신의 인생이 된다. 당신 곁에 누구를 둘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가짜와 함께하면 당신도 가짜가 된다. 계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진짜와 함께하면 당신도 진짜가 된다. 진심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진심이 된다. 그러니 선택해라. 지금 당장 선택해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라. 그들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들은 당신을 위하는가, 자신을 위하는가? 그리고 용기를 내라. 가짜를 정리할 용기, 외로움을 견딜 용기, 진짜를 기다릴 용기. 그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모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러나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호구다. 진짜 좋은 사람은 경계가 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킬 줄 알고 거절할 줄 알며 가짜를 구분할 줄 안다.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자 다른 사람을 진짜로 대하는 방법이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순간 당신은 당신을 잃는다.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고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며 그들의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기억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한다. 나는 평생 이런 신념으로 살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 누구도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단호했다. 가짜 친절에는 문을 닫았고 계산된 호의는 받지 않았으며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거리를 뒀다. 처음에는 외롭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를 지켜줬고 더 큰 길로 이끌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이 더 이상 가짜 친절에 속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다. 그들의 친절에 속지 마라. 그들의 희생에 빚지지 마라.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대신 이렇게 물어라.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위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가? 이 친절은 조건이 없는가? 아니면 언젠가 대가를 요구할 것인가?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그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당신의 선택도 분명해질 것이다.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인생을 가짜 사람들과 허비할 시간은 없다. 진짜를 찾아라. 진짜가 되라. 그리고 진짜들과 함께해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당신을 키워주는 사람과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후자다. 이제는 구분해라. 그리고 단호하게 선택해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라. 가짜 친절을 거절하고 진짜 인연을 찾는 일을 말이다. 그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사람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가짜와 함께하면 가짜가 되고 진짜와 함께하면 진짜가 된다. 그러니 똑바로 보기를 바란다. 당신 곁에 누가 있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눈을 뜨는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일 것이다.